텍스 에듀앤 컨설팅의 김대기 대표입니다.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우리가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이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잘 활용을 해야 세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어떤 차이점이 있고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을 공제해준다라는 의미는 소득 금액에서 일정 부분을 빼준다라는 것이겠고요. 그다음에 세액공제라고 하면 세금이 결정이 되어 있으면 그 세금에서 어느 부분을 빼준다라는 의미인 듯 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는지라는 부분과,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만약에 이제 소득공제를 할 거냐 세액공제를 할 거냐 같은 금액을 지불을 하더라도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돈 100만 원이 있는데 이 100만 원을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연금계좌에다가 불입해서 넣을 거냐, 아니면은 출자조합 벤처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투자를 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해준다더라 라고 해서 100만 원을 출자 금으로 어느 벤처기업에 투자를 할 거냐, 이런 고민이 생길 수 있죠. 그렇다면 출자 공제는 이제 소득공제에 해당이 되고요. 연금계좌에 불입한 돈은 세액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같은 돈 100만 원 같은 금액이라면 소득공제를 하는 게 나을까요? 세액공제를 하는 게 나을까요? 그래서 이 같은 금액이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것인지 세액공제를 받을 것인지 또 어떤 것이 유리한지 라는 부분들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거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소득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라는 것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과세표준에 적용이 되는 그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소득공제가 유리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세액공제가 유리한 것인지 이걸 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자주 했던 거지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연간 급여액이 있으면 비과세 빼주고요. 그다음에 총 급여액이 나오면 여기서 근로소득 공제를 해주죠.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면 여기서 이제 소득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소득공제가 인적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이렇게 투자조합 출자돈 공제, 이런 공제를 받고요. 근로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갖다가 빼면 이제 과세표준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과세표준에다가 이제 세율을 곱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세금이 나옵니다. 이 세금이 나오면 이 세금을 또 깎아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액공제를 통해서 세금을 깎아주게 되는데요. 세액공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라든가 월세액 세액공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세액공제를 하고 나서 난 금액이 결정세, 그래서 이미 납부한 세금과 약간 비교해서 징수할 거냐 환급받을 거냐 라는 게 정해진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종합소득세도 이제 근로소득자가 다른 어떤 여타의 기타 소득이 있으면 이 종합소득 신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종합소득도 어떻게 계산이 되냐 보겠습니다. 이 6가지 소득이 있는데 이걸 종합소득이라고 하죠. 이 소득들이 총 받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이 총 받는 금액에서 비과세를 갖다가 빼주고요. 그러면 이제 총 수익금액 비과세나 분류과세를 빼면 이자 소득금액, 배당 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근로소득은 방금 봤다시피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라고 하고요. 사업소득은 필요 경비, 인건비라든가 원재료비라든가 이런 걸 빼주게 되면 사업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연금소득도 마찬가지, 연금소득금액이 계산이 되고요. 기타 소득도 필요 경비가 있다면 필요 경비를 빼주면 기타 소득금액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렇게 계산이 된 이 금액들 있죠. 이 금액들을 우리는 종합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이 종합소득금액이 나오면 여기에서 우리가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얘기죠.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여러 가지를 해줍니다. 근로소득자들한테 해당되는 소득공제가 있고요. 사업자들한테 해당되는 소득공제가 다르죠. 다릅니다만 이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공제는 근로자든 사업자든 다 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이걸 좀 기준으로 좀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볼 거고요. 종합소득 공제를 해주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과세표준이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이 과세표준이 나오면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이 산출세액 세금이 나오면 여기에서 또 세금을 깎아준다. 이걸 세액공제라고 한다. 여기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오늘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가지고 좀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산출세액 세액공제를 빼면 이제 결정세액이 되는 것이죠.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소득공제는 이 소득 금액에서 빼주는 거기 때문에 소득 금액을 좀 차감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세액공제는 세금이 나온 다음에 내야 될 세금이 나온 다음에 공제를 해주는 것이라 세금을 깎아준다는 그런 의미가 좀 있겠죠. 결정세액이 나오면 아까 봤던 대로 기납부세액이 있고요. 자감징수 환급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어를 좀 잠깐 보고 갈게요. 아까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이 있다고 했죠. 네, 여기서 소득 공제를 해주는데 여기서 공제는 뭘 얘기하는 것이냐? 이 소득, 여기는 소득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준다. 그리고 그 일정 금액을 빼주는 그 공제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공제 금액에서 아까 이 과세 표준을 줄이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과세 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게 되죠. 우리나라는 누진세율에 따라서. 그래서 이 세율을 곱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율이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똑같은 공제 금액이라 하더라도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소득공제라고 하고요. 자, 과세표준은 이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라고 했죠. 여기서 이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될 거고요. 그럼 산출세액이 나오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주게 됩니다. 이 세액공제는 일단 산출세액에서 일정 세율을 빼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미 세금은 이 세액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세율을 다 곱해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세액공제는 이 세율에는 별 영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 세액공제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이런 의미다. 자, 그렇다면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아까 달라진다고 했었죠. 이거는 뭐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한 것입니다만 과세표준이 이렇게 달라지면서 세율도 달라진다. 누진공제 의미에 대해서는 뭐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자, 그렇다면 보겠습니다. 소득공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투자조합에다가 출자를 100만 원씩 했습니다. 이 100만 원씩을 했는데 이 100만 원 다 똑같은데 내가 과세표준 세율 구간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 소득세가 절감되는 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감되는 금액들이 다르다. 뭐 지방소득세까지 합해서 이렇게 세율에 따라서 이 금액들이 점점점 변동이 돼가죠. 이게 소득공제라고 하는 거고요. 자, 세액공제는요. 연금계좌에다가 100만 원을 납입을 했으나 이 적용 세율에 별 영향이 없이 그냥 뭐 어떤 것은 13.2%, 어떤 것은 16.5% 이렇게 계산이 돼서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24% 이상 구간에서는 지금 변동이 없네요. 아까 우리가 이 소득공제에서는 이 구간이 변동이 되면서 이렇게 쭉 변동이 되어 왔었는데요. 이 세액공제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좀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 그럼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종합소득금액이 약간 나오면, 여기서 이제 소득공제를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인적공제 뭐 한 명 기준으로 해서 지금 150만 원 공제 받을 거고요. 소득공제를 받고, 소득공제를 받으면 이제 과세표준이 나오겠죠? 그리고 산출세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산출세액이 나오면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라는 걸 보기 위해서 이 표를 좀 마련해 봤는데요. 자, 그럼 종합소득금액이 한 3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인적공제 한 명, 본인이 인적공제를 받는다고 했을 때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제 만약에 투자조 출자 공제를 안 받았다는 가정이고요. 요거는 공제를 받았을 때 금액인데요. 자, 그럼 투자조 출자 공제를 우리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얼마를? 100만 원을 받아보겠습니다. 100만 원을 받게 되면 여기 보시죠. 여기 100만 원이 이 공제를 받았죠. 그러면은 여기 3천만 원에서 150만 원 빼면 2,850만 원이 되는데 여기서는 100만 원이 더 공제가 됐기 때문에 2,750만 원이 되겠죠.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투자조합 출자 공제를 100만 원을 안 받았을 때는 3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받았을 때는 286만 원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차액이 얼마냐? 약 15만 원 차이 나죠. 이거는 100만 원에 15%, 100만 원에 15%를 곱한 이 15만 원의 차이가 났다는 것이죠. 자,
자, 이해가 되셨으면요. 자, 좀 높여보겠습니다. 한 9천만 원 정도 해볼까요? 9천만 원 정도 받았다 라고 한다면 한 8천만 원 정도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8천만 원 정도를 받았다 그러면은 아까처럼 네, 이렇게 공제를 받기 전과 받던 후에 비교를 해보면 여기 과세 표준이 이제 이게 8,8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요. 5천만 원 넘어가기 때문에 24% 구간에 속합니다. 24% 구간에 속해서 자, 이 공제를 받기 전과 후의 금액을 비교를 해보니 24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이 24만 원 차이는 이 100만 원을 지금 출자했을 때 이 24%를 곱해서 지금 24만 원이 나온 거거든요. 여기서는 같은 100만 원인데 15% 과세 표준에 따른 이 세율 구간이 15%였기 때문에 15만 원을 받은 거고요. 여기는 24%였기 때문에 24만 원을 받은 겁니다. 좀 더 높은 금액으로 가볼까요?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받는다. 그럼 종합소득 금액이 한 1억 2천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여기 이제 세율도 35%가 되는 것이죠. 세율이 35%면 자, 받기 전과 자, 투자조합 출자를 했을 때 금액을 비교해보면 세금 차이가 35만 원이 납니다. 금액이 지금 요 세율가 15%냐 24%냐 35%냐에 따라서 같은 100만 원을 투자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절세 효과가 달라지더라. 그래서 아까 공제 금액에다가 세율을 곱한 만큼의 절세 효과가 있다더라 라고 한 게 그 말입니다. 소득공제는. 그래서 소득공제는 이 내가 공제할 금액에다가 세율을 곱한 만큼의 효과가 있더라 라는 게 그 말이고요. 자, 그러면 소득공제를 한번 볼까요? 자, 나머지 조건은 똑같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똑같다는 가정하에 투자조합 출자 이 소득공제를 하지 않고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에다가 100만 원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5%를 곱해서 일단 요 금액이 나왔죠. 이 금액에서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여기 있는 종합소득 금액이 5,500만 원 이하이면은 15%를 공제를 받거든요. 5,500만 원 이상이면 12%를 공제를 받고요. 그래서 여기서 15만 원을 받았죠. 자, 그렇게 비교를 해보다 보니까 지금 지방소득세가 16만 5천 원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8천만 원의 경우에도 보니까 15만 원, 12만 원 줄어버렸네요. 왜냐면 이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이 종합소득 금액이 5,500만 원이 넘어가면요. 5천만 원인가요? 4,500만 원이네요. 4,5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12%를 공제를 받거든요. 12% 공제받기 때문에 자, 그러면 1억 2천을 받는다 하더라도 12%밖에는 못 받는다는 겁니다. 똑같은 100만 원을 갖다가 이 연금계좌에다가 불입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 15만 원 아니면 12만 원만 받게 된다. 이 세율이 이렇게 변동됨에 따라서 변동되지 않는다. 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서 한 2억으로 올려볼까요? 2억으로 올리면 여기는 38%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변동이 됐네요. 이거 변동이 됐으나 자, 뒤에 이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2억을 이 소득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12만 원 똑같네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변동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까지 봤었죠. 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준다더라.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일정 세액을 빼준다더라. 공제금액을 100만 원으로 가정을 하고요. 적용세율이 이렇게 됐을 때 소득공제, 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이 절세 효과가 100만 원에 대해서 6%, 15%, 24%이 적용세율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세액공제는요? 세액공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예를 들었었죠. 이 과세표준이 얼마냐에 따라서 16만 5천 원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세율에 상관없이 여기는 세율에 상관없이 13만 2천 원으로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 투자조합 출자하고 연금계좌 세액공제 이 둘만 봐서는
6% 구간에서는 뭐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더 훨씬 유리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15% 구간에서는 거의 동일하네요. 동일하지만 24% 이상의 적용세율을 적용받는 분들은 이왕 100만 원을 갖다가 어디에 내가 넣을 것이냐 라는 그런 고민이 있을 때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보다는 투자조합 출자 등에 넣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죠. 물론 뭐 이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성은 있어 보입니다. 본인 선택이겠습니다만 물론 투자조합 출자 등에서 넣고 그래서 소득공제를 받고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가 불입을 해서 세액공제도 받고 이러면 가장 좋을 텐데요. 근데 금액이 좀 한정이 되어 있다. 여윳돈이 좀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선택을 하실 때 이걸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어떤 차이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같은 금액을 불입을 했을 때 어떤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